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수씨입니다. 오늘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베스트셀러인 주식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재무제표란 책입니다. 고맙게도 출판사 측에서 5분께 책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책 증정 이벤트 응모하셔서 좋은 책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요.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무제표에 드러나는 회사의 운명, 뉴스 속의 회계를 어떻게 읽는지, 투자의 승률을 높이는 재무제표 활용법 등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재무제표 책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요. 다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당신에게도 이 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풍문만 믿고 덜컥 매수 버튼을 누른다. 주가가 폭락하면 멘탈이 붕괴해 다급히 손절 매도를 한다. 뉴스 기사 속 회계 용어가 외계어처럼 보인다. 재무제표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된다면 이 책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책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연결 별도 재무제표 무엇을 봐야 할까? 여기 보시면 회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회계 어린이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회계를 너무 어렵게 느껴 공부조차 안 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회린이가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알려준 대로 딱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찾아봤어. 근데 처음부터 막힌 것은 연결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 이 두 가지가 숫자 또한 완전히 다른데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는 연결, 여기는 별도라고 나와 있고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윤 회계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혜린이와 윤 회계사는 부부입니다. 공주자이기도 한데요. 남편은 회계사이고 아내는 회계는 모르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회계사인 남편에게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구도로 진행되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윤 회계사는 이름만 보면 어렵지. 이걸 가족 이야기로 바꿔서 생각하면 아주 쉬워. 부부가 아파트를 사려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은행 직원이 남편 월급만 볼까? 아니면 아내 월급까지 합쳐서 이 가족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까라고 질문합니다. 당연히 둘이 합쳐서 보겠지. 맞다. 남편 연봉, 아내 연봉, 그리고 두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합쳐서 판단하는 거지. 그게 바로 연결 재무제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과 아내의 지갑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별도 재무제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삼성전자라는 회사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거느린 수많은 자회사, 즉 그 가족 전체의 경제력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연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 재무제표는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딸이 아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용돈을 주려면 돈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당연히 아빠 본인의 주머니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한 회사가 돈은 잘 버는 것 같은데 앞에서 말한 연결 실적은 좋은데 실제로 나에게 배당을 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빠의 지갑, 즉 별도 재무제표를 열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이를 요약하면 배당 능력을 확인할 때는 별도 재무제표를 봐야 한다.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가치평가, 이 주식이 싼가 비싼가는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하고 배당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는 별도 재무제표를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뉴스 속 회계 읽기입니다. 영업이익 반토막 어닝 쇼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회리인이 아내가 나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내가 큰맘 먹고 주식을 산 회사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50%나 줄었대. 뉴스에서 어닝 쇼크라면서 난리가 났어. 남편인 윤 회계사는 잠깐 진정해봐. 이익이 반토막 났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원인을 봐야지. 일시적으로 원재재 가격이 튀어서 그런 거라면 그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아내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익이 줄었는데 기회라고? 우리가 실적 시즌에서는 영업이익 전년 대비 급감, 컨센서스 하회와 같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고 누군가는 뉴스 기사의 본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닝 쇼크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리면 일회성 비용 이슈, 특별한 사정으로 비용을 많이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일회성 이슈로 이익이 줄었다면 회사 본업 경쟁력은 훼손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비용 이슈가 사라지면 실적은 V자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회성 비용 이슈는 일회성 충당금 설정과 유가나 환율의 일시적 급등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회성 충당금 설정은 소송에 대비하거나 리콜 비용을 미리 반영한 경우라고 합니다. 충당금이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큰 돈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두는 빚을 말하는데요. 미래의 비용을 올해 반영했기 때문에 충당금의 성격에 따라 악재 해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가나 환율의 일시적 급등은 유가나 환율이 갑자기 튀어서 원가가 높아진 경우인데 이것 또한 본질적으로 회사의 본업 경쟁력이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이 안정되면 이익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데요. 구조적 경쟁력 훼손입니다. 이는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비용 증가가 아니라 기업의 본원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 부진은 단순한 어닝 쇼크가 아니라 기업 가치 하락 추세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용 절감 노력만으로는 실적을 회복하기 어렵고 주가는 장기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식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판매량 감소, 시장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경우이고요. 판매 단가 하락,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시장 지배력을 잃고 수익성을 희생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점유율 하락인데 경쟁사에게 고객 기반을 빼앗기며 산업 내 독점적 주의가 흔들리는 경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이익의 감소가 이 두 가지 중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를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회성 비용 이슈 기사는 현대기아차 3분기 실적의 품질 비용 2.9조 원, 영업이익 축소라는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왔을 때 그 속살이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시면 영업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나 폭증을 했고 그런데 이익이 왜 줄었을까? 과거에 판매한 엔진에 대한 리콜 비용, 충당금 1조 3천억 원을 3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는 한 번만 내면 끝인 일회성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악재가 해소된 이후 현대차 실적과 주가는 중기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 구조적 경쟁력 훼손 기사인데 똑같이 영업이익이 급감했는데 기사를 보시면 특히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하는 모바일 매출이 작년 대비 38% 급감에 더 부진했고 비중이 21%인 PC게임 매출은 6% 감소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존 게임 방식이 유저들에게 외면받았다는, 즉 본업의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 악재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였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도 긴 중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일회성 비용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이 차이를 구분해야 주가의 방향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현경을 치고 만원경을 들어라.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나무의 숲창 말고 숲을 보자. 예를 들어 A 기업이 작년 영업이익이 105억 원, 올해는 100억 원, 영업이익이 5억 원이나 줄었네. 이럴 경우에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편적 시각입니다. 5억 원이 왜 줄었는지 계정 과목 하나하나 증감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하는 건 좋지만 전체 숲을 못 본다고 남편인 회계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추세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자는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정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것보다 추세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A기업의 매출액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비록 올해 원재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 규모는 살짝 줄었지만 매출 대비 판매 관리비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시적인 원가 부담만 해소되면 개선된 태질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광고 선전비 금액이 증가하는 걸 보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나 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소한 계정 과목과 단일 분기의 숫자가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치의 재무제표를 시계열로 나열해 놓고 숫자가 흐르는 방향을 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회계사가 기업을 감사하는 관점과 주식 투자자의 관점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으로인데요. 책의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무엇이 더 중요할까? 둘의 차이를 비유하자면 개인의 월급과 총소득의 차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월급은 영업이익, 그 사람의 본업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기순이익은 주식 투자나 이자 수익 같은 재테크 수익까지 합친 총소득, 즉 그 사람의 재무성과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 영업이익은 좋은데 당기순이익이 나쁘다면 본업은 잘했는데 빌린 돈이 너무 많아, 이자 부담이 크거나 재테크에 실패했구나 하고 꼼꼼히 분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영업이익은 별로인데 당기순이익이 높다면 본업은 못했는데 땅이나 건물을 팔아서 일회성으로 이익을 냈구나 하고 그 이익의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회계 용어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에 드러나는 회사의 운명을 탄생과 첫거래, 성장과 확장, 위기와 몰락으로 나눠서 재무제표, 재무비율, 투자지표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최소한 이와 같은 것은 봐야 된다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쉽게 설명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주식 투자자 중에 재무제표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최적의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좋은 책이니 책 증정 이벤트 꼭 응모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